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 공무원과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공무원은 늘 취업준비생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로 꼽혀왔죠.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직은 2015년부터 청소년과 청년 직업 선호도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청년들이 공직사회를 스스로 제 발로 떠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바로 임금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박봉으론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년엔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공무원 사회에선 임금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급여를 결정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최근 채택한 인상률 때문입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네, 내년도 공무원 급여를 결정하는 이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은 2.3% 인상, 6급 이하 공무원은 3.1%를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보수 인상률은 인사혁신처와 기재부의 이 협의 과정으로 조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제시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점들을 고려를 하면 여기에서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월급이 낮다는 불만이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권고한 대로 적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르면요.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206만 740원입니다. 그런데 9급 공무원 1호봉 월 지급액은 200만 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 조직 내 인트라넷 게시판에도 내년도 임금 인상과 관련해 볼 때마다 어이가 없다. 3년 미만은 다른 능력을 키워서 나가는 게 상책이다. 이런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공무원 조직에서 기존에도 이 임금에 관해서 불만이 있었던 만큼 이번 인상률을 놓고는 더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 노동계는 처음에 37만 7천 원의 정액 인상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3년간 보수위원회에서 사용한 정부의 산식대로 최소 3.7%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번에 확정된 인상안은 사상 첫 차등 인상이란 의미가 있지만 기대보다 낮은 인상률로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공무원 노동계의 설명입니다. 네, 물론 공무원이 될 때 고임금보다 안정성을 택한 부분이 있겠지만요. 현실적으로 실질 임금이 계속해서 줄다 보니까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제 이직을 고민하는 빈도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지난해 그 공직생활 실태 조사를 보면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하는 5년 이하 공무원 10명 중에 7명이 이직 의향의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습니다. 여기에 또 과중한 업무, 경직된 조직 문화,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공무원 연금들도 이들의 퇴직 사유로 꼽힙니다. 2010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연금 개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이 노후 보장의 장점이 크게 사라졌다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직을 하거나 퇴직하는 사례도 많이 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따르면요.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5년 미만 공무원은 지난해 13,000명에 달했는데요. 이탈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열악한 처우로 인해서 9급 공무원의 인기도 동시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2.8대 1로 31년 만에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일까요? 최근 투잡을 뛰는 공무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투잡 뛰는 공무원이 4년 전보다 50% 넘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공무원은 13,406명이나 됐는데요. 지난 2018년 9,000명 남짓이던 이 투잡 공무원이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뒤에 겸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겸직 신청도 생각해봤지만 주변에서 안 좋게 볼 것 같다며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만큼 허가받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투잡 공무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조직에 알리지 않고 몰래 투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네, 무허가 투잡 공무원 적발 사례도 2019년 30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배달원은 오토바이를 탄다는 직업적인 특성을 살려서 지난해 허가 없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겸직을 하는 경우 작가나 강사 등 일부 자아 실현을 하는 유형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생계형인 유형이 많았습니다. 호텔 객실 청소나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런 공무원들의 이탈에 대해서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의 퇴직률이 높아지면서 대안 마련에 힘쓰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공직 사회의 이런 이탈 또 지원 하락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공공 업무의 질이 떨어지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정부도 이탈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과 민간 부문 간의 이 경쟁을 통해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를 국과장급에서 4, 5급 중간관리자급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최근에는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를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는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재 발탁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부분과 함께 임금 구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등은요,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임금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최종 결정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결정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있을까요? 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증권사로부터 신용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이 빚투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4월 이른바 라더견 사태가 터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게 2달 만에 1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을 지정했는데도 빚투가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 빚투의 부작용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대출로 주식을 매수한 후 대금을 갚지 않는 액수를 뜻하는 이 위탁 매매 미수금이 최근 5천억 원대 중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초 1,900억 원대였던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위탁매매 미수금이 많다는 건 그만큼 단타 빚투가 늘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투자자로선 언제든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직자들의 계속된 이탈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정부가 공직사회의 불만을 잠재울 만한 해법을 내놓고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